자, 그래서 어제란다. 지난 시간에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공부하고 그 example도 봤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뿐만 아니라 Initial State가 다시 말하면 Unperturbed Hamiltonian의 우리 특정한 스테이트의 Perturbative Correction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Initial State가 Degenerate한 경우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걸 다시 좀 약간 반복해 보면 그래서 우리 특정한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i가 뭐 1부터 k까지 있는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같은 EN0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그 셋 중에 물론 파이나이트한 디멘션을 가질 수도 있고 인피니트 디멘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셋의 베이시스를 적당히 바꾸어서 이것들을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로 고른 다음에 그 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꿔야 되나 하면 그렇진 않죠. 그럼 이거 자체로 놔두고 다른 나머지들을 전부 다 요것과 오소고널하고 각각의 노멀라이즈가 되도록 스테이트를 정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고르냐면 오소노멀하게 오토노멀하게는 꼭 물론 요 सब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다음과 같이 되도록 고르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는 방법. 베이시스를 고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방법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Non-Degenerate Perturbation에서 우리가 exact한 스테이트를 어떻게 스몰 파라미터에서 전개를 하느냐 하는 노테이션을 쓴 것처럼 n 람다 하고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그냥 phi n만 썼는데 multiplication 1에 근데 뭐냐면 이게 바뀐 거는 이게 아니라 뭐냐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는 여러 스테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스테이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소리 서메이션 알파 이렇게 쓰지 않을 특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 뭐냐면 EN0의 에너지를 갖는 스테이트를 쓰는 거니까 가장 제너럴한 익스프레션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시 n이 아닌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CNK1 아까 지난번에 non-degenerate한 거는 그렇지 않은 것만 쓰면 됐는데 이것도 이거 이외에 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푸냐면 H0 플러스 람다 H1 psi n psi n 이라고 놓고 여기서 psi n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n은 여긴 필요 없어요. 왜? 왜 갑자기 왜? 안 된다고 하셔서. 저 옆에 방 빔이 안 된다고? 빔 프로젝터가 안 나오신다고 저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일단 딴 사람이겠지. 나 여기 요즘에 난 안 써요. 어디까지 할까?
이걸 전부 다 조그맣게 쓴 거를 전개를 하면 이것도 이제 n 람다는 넌 디제네레이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변에서 캔슬이 되고, 여기서는 summation I alpha I phi n I 플러스 람다 k가 n c n k 1 베타 I phi k I 플러스 다음과 같이 나가는 게 이 n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n1 하고, 역시 여기다가 summation alpha I phi ni 플러스 summation k가 n과 다른 거 cnk1 summation I beta I phi ki 다음과 같은 익스펜션을 쭉 본 다음에 양변에서 람다에 대한 같은 파워, same 파워를 서로 비교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또 없어지기 시작하죠. 가만있어,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서 람다의 zeroth order는 H0, 요거는 EN0, 요거니까 우리 트리비얼한 케이스고, 람다의 first order를 구하면, 람다의 second order도 이제 차근차근 구하겠죠. 람다의 first order는 왼쪽에서는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요거랑 요거 곱한 거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쓰면 H0 summation k가 n과 다를 때 cnk 1 베타 I phi k I 플러스 H1에 비례하는 거 H1 summation I alpha I phi n I. 오른쪽은 EN0는 람다의 first order를 쓰면 EN0 summation k가 CNK 1 베타 I phi KI, 여기다가 EN1을 쓰면 앞에 있는 것만 쓰면 되니까 플러스 EN1 summation I alpha I phi n I.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H0를 어플라이 한 거는 CNK1도 넘버고 베타 I도 넘버니까 넘버고, 요게 그러면 H0는 여기 어플라이 한 걸로 써서 이거의 아이겐 밸류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phi n j를 어플라이 하면 phi n j를 어플라이 하면, 여기 n은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거에 처음에 I 번째, j 번째 거 어플라이 하면, 요거랑 이거는 넘버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컨트랙트 시키면 k는 n과 다른 양이니까 서로 오스토고널 하도록 정했죠. 이건 0이에요. 자, 여기는 이걸 하면 summation I phi n j h1 phi n I 알파 i가 되고, 오른쪽은 역시 k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건 다 넘버니까 요거는 phi n j를 컨트랙트 시키면 k와 n이 다르기 때문에 0이 되고, 남는 건 요 양밖에 안 남죠. en1 en1 그 다음에
ij가 같아야만 되니까 요거를 어플라이하면 밑에 n은 같지만 슈퍼스크립트가 ij니까 델타 ij에 비례하는데 모든 서메이션을 쓰는 거니까 알파 j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여기다가 람다까지 집어넣으면 우리 이게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했을 때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면 뭐가 나왔냐 하면 perturbation에 대한 expectation value로 나왔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EN을 구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 i도 있죠. 근데 보면 이 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 기술 방식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베이시스를 다음과 같은 거에 베이시스로 매트릭스를 쓴다고 하면 요 양은 람다 H1의 그 सब스페이스에서 디제너리티 सब스페이스에서 JI번째 컴포넌트죠. 그리고 알파 I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J 요 슈퍼스크립트가 디제너리티 सब스페이스가 디멘션이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m개 있다고 하면 m by m 매트릭스죠. 거기다 알파 i를 컬럼 벡터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매트릭스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에 비례하면서 앞에 있는 거. 이게 뭐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퍼터베이션에 대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그 아이겐밸류가 에너지 시프트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좀 약간 다르죠.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그냥 perturbation에 대한 expectation value만 구하면 되지만 우리가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는 건 보이죠? 그거를 H1에 I번째 컴포넌트 알파 I가 EN1에 알파 J번째 컴포넌트니까 요거를 알파라는 벡터를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라고 하고 그러면 람다 H1이라는 매트릭스에 알파를 곱하면 람다 EN1 가 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니까 우리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풀면 되죠. 풀면 나오는 아이겐밸류가 에너지 커렉션. 여기 있는 알파를 그거에 대한 아이겐벡터는 그 베이시스를 주죠. 주어진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대한 알파 i가 뭐죠? phi n 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죠. 이 코에피션트 곱하기 이걸 주면 주어진 이 n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어진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의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하는 방법이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랑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다르죠.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perturbation expectation value 그 다음에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는 CNK 앞에 이게 1이었으니까 그냥 이거 그때는 이때 CNK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역시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지만 이제 CNK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로스 오더의 알파 i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 알파 i는 퍼터베이션을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베이시스로 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타나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EN1은 람다의 first order, 알파 i는 람다의 zeroth order의 degenerate perturbation에서는 EN1은 람다의 first order, 그 다음에 알파 i는 람다의 zeroth order 앞에 붙어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 이 코에피션트를 결정하는 거죠.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를 non-degenerate, 적어도 디제너리스가 없어진 새로운 non-degenerate 스테이트로 쓰는 거죠.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이게 1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EN1, 람다의 first order에서 EN1,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에서도 람다의 first order에서의 CNK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하지만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알파 i를 구하는 문제예요.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아, 그러면 토탈 해밀토니안이 또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 테지? 토탈 해밀토니안이 H0 플러스 람다 H1으로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렇지 않지만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뭐더라? 알파 i랑 아이겐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한다는 건 이게 처음에는 베이시스에서 H0를 적당히 구하는 베이시스에서 어떻게 해서 베이시스를 구하고 나면 이게 다이고널라이즈 되지 않은 매트릭스가 되면 이거를 적당히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것처럼 이미의 허미션 매트릭스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다이고널라이즈 된다 그랬죠. 그 다이고널라이즈 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뭘로 구하죠?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구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차례대로 늘어놓으면 그게 바로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해밀토니안을 다이고널라이즈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문제라 이거예요.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시리에서 퍼스트 오더에서 에너지 쉬프트를 구하는 문제는. 근데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H0는 벌써 다이아고널 하죠. 그죠? 다이아고널 하죠. 다이아고널 할 뿐더러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이 전부 같죠.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다시 말하면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H0는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해요. 유닛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랑도 커뮤트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의 유닛 매트릭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항상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따라서 디제너리트 सब스페이스에서 에너지 쉬프트를 구한다는 얘기는 퍼터베이션을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예요. 자, 말로만 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피지컬 이그젬플에서 non degenerate perturbation과 degenerate perturbation을 어떤 걸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직접 피지컬 이그젬플에서 우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예가 지워도 자꾸 젖어 있네. 스타크 이펙트야. 사람 이름이에요. 스타크 이펙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쓰면 원자, 중성의 원자에 그것도 뭐 H2 복잡한 문제 가장 간단하게 하이드로진 애텀. 하이드로진 애텀은 프로톤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죠. 뉴트럴 애텀이죠. 여기다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플러스 프로톤은 일렉트릭 방향으로 일렉트론은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뭐냐면 처음에는 차지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차지의 센터가 일치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차지의 센터들이 벗어나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죠. 물론 일렉트릭 필드를 다시 꺼주면 다시 겹쳐져서 없어지니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인듀스 되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 현상, 인듀스드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만들게 되는 현상을 스타크 이펙트라고 해요. 물론 이거에 해당되는 자기장에 대한 것도 있죠. 어떤 양을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자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플러스 인듀스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 Zeeman 이펙트라고 해요.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경우. 그래서 스타크 이펙트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고전적으로는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이동해서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긴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거를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기술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외부에서 걸렸을 때 에너지 시프트를 일렉트릭 필드가 그리 세게 걸리지 않은 경우, 아주 세게 걸려서 전자와 양성자를 분리해낼 정도면 더 이상 수소 원자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수소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인데 전형적인 에너지 레벨이 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인듀스된 일렉트릭 다이폴로 인한 다이폴 모먼트가 인듀스 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P.E에 해당되는 뭐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 양이 그 몇 일렉트론 되는 거 볼트보다는 훨씬 작은 경우, 우리 그 경우에는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걸린 게 크기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걸린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파워 익스펜션으로 우리가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수식화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보면 먼저 그러면 수소 원자라고, 볼 때마다 자꾸 지워지네. 가만있어 보자. 이걸 이 난국을 어떻게 미리 딴 데다가, 잘 됐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스타크 이펙트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하이드로진 애톰 P squared over 2mu, 일부러 mu를 썼어요. 원래 reduced mass에 해당되는 거고, 전자와 프로톤에. 그 다음에 적당한 CGS 유닛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어토믹 넘버가 C이지만 전자를 다 떼내고 한 개만 나오면 하이칸 애텀이 되죠. 물론 하이드로젠 애텀은 C가 1일 때죠. 다음과 같은 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고, 우리 이거의 아이겐 펑션은 우리 지난 학기에 불쾌할 정도로 많이 했었죠. 에너지는 외우기 어렵지만 쉽게 C 알파, 이거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 MC 제곱 MC 제곱 뮤 C 제곱. 이게 쉽게 외운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또 못 외우는구나. 알파 제곱, 이상하게 썼네. 깨끗하게 지우고 있습시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 편하다. 레스트 매스 에너지로 쓰면 우리 편하게 외울 수 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뮤 C 제곱 C 알파의 제곱 1 over n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퍼터베이션은 안 없어지네. 휴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휴지 없네. 그냥 써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퍼터베이션은 원래는 마이너스지만 이 일렉트론의 마이너스 2니까 R,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우리
저 방향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익스터널 컨스탄트한 방향을 가리키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z-axis로 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로 쓸 수 있죠. 여러분이 금방 알다시피 H0만 있으면 우리 시스템을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피직스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H0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요.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면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여기 퀀텀 넘버가 있듯이 L 스퀘어, LZ, H가 맥시멀리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의 개수죠. L 스퀘어, LZ, H가 서로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죠. 이게 들어오는 순간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깨지죠. 왜냐하면 특별한 디렉션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그 디렉션에 대한 로테이션은 스틸 좋은 시미트리예요. 다시 말하면 LZ는 컨서브 될 거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거 두 개, 이거는 LZ랑 커뮤트하고 이거는 LZ랑 커뮤트하죠. 왜냐하면 LZ는 XPY-YPX니까 이거는 X나 Y 상관없이 PX나 PY랑 커뮤트하죠. 그죠? 이건 LZ랑도 커뮤트해요. 따라서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maybe L 스퀘어는 어느 방향으로나 로테이션하는 L 스퀘어는 더 이상 좋은 퀀텀 넘버가 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게 있으면 still LZ는 good 퀀텀 넘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해라. 다음 같은 거에 non trivial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다음 같은 퍼터베이션에 의한 에너지 쉬프트의 non trivial한 오더까지 계산해라. 물론 여기 람다라고 썼지만 여기는 람다가 없죠. 조금 아까 아규먼트에 의하면 요 양이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의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라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n이 1인 경우죠. phi 1, 0, 0 스테이트죠. 자, 이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보는 게 뭐라고? 이게 디제너레 스테이트인지 넌 디제너레 스테이트인지를 알아봐야죠. 하나밖에 없죠. non degenerate state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에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할 때는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겠다 이거예요. n이 2면 가질 수 있는 그 스테이트는 디제너리트한가? first excited state는 디제너리트하죠. n이 2면 L은 0나 1을 가질 수 있죠. n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n이 2면 phi 2, 0, 0 phi 2, 1 L이 1이면 가질 수 있는 m 값은 1, 0, 마이너스 1이죠. 아직 점심 먹고 들겠구나. 어? 내가 그래. 3개죠. 4개죠. First excited state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라 그러면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돼요. ground state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라 그러면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nperturbed Hamiltonian을 지정을 하고 처음에 initial state를 specify 하는 순간 어떤 perturbation theory를 쓸 건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할 때 이거 쓰면 바보예요. 그럼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 풀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 first excited state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풀면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와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의 example을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퍼스트 오더에서의 에너지 시프트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계산하냐? 이 100의 1은 expectation value라며. 그 0이죠. 왜? phi 100는 exponentially 감소하는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r에 a 곱하기 r에 비례하는 spherically symmetric한 함수죠. 이건 odd 펑션이죠. 적분하면 0이죠. 다른 말로 하면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은 L 스퀘어 LZ와도 커뮤트하지만 패러티 오퍼레이터랑도 커뮤트해요. 그죠? 그래서 패러티 오퍼레이터의 simultaneous eigenstate로 쓸 수 있어요. phi NLM의 스테이트의 패러티는 어떻게 했더라? 여름방학이 너무 더웠나 보구나. 마이너스 1의 L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의 L승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L이 0이니까 even 스테이트죠. 근데 C는 패러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odd 펑션이죠. even 펑션과 odd 펑션을 곱해서 적분하면 0이죠, 당연히. 그래서 패러티 아규먼트를 쓰면 퍼스트 오더의 에너지 시프트는 당연히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로 우리가 굉장히 심한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어요. 패러티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어떤 시스템에 패러티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중에 한 예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하이드로진 애텀의 경우예요. 그렇지만 하이드로진 애텀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시스템에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on 디제너릿하면 그 시스템은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져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럼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얘기했었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뭔가? 고전적으로 이거죠. 그죠? D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까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죠. 그러면 이게 고전적으로는 이렇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걸 한 거고 이거 expectation value를 볼 테니까 이거 보죠. 조금 아까처럼 패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on 디제너릿하면 그 스테이트는 패러티에 대해서 even이거나 패러티에 대해서 odd 스테이트죠.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면 조금 아까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에 대해서 얘기했죠.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뭐였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플러스 전하의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서로 relative separation이 생겨서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기는 걸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라고 했죠. 그랬다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끄면 다시 electric dipole moment가 없어지는 경우죠.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는 갑자기 얘기하면 헷갈리지만 마그네틱으로 바꾸면 induced magnetic dipole moment는 있지만 permanent magnetic dipole moment는 많이 들어봤죠. 영구 자석이 그렇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꺼줘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져서 P의 expectation value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패러티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non degenerate 하면
그 스테이트는 parity even이거나 parity odd예요. 그 경우에 R 벡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취해주면 반드시 0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parity even, odd 두 개 다 곱하면 항상 even 펑션인데 가운데 곱해 있는 R 벡터는 R 중에 Z 컴포넌트만 썼지만 R 벡터는 parity odd 펑션이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가 흔히 그라운드, 왜냐하면 모든 스테이트는 가만 놔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네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parity invariant한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on-degenerate하면 죽었다 깨나도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는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는 없겠네. 근데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 있는 입자들 있죠. 어떤 거? 입자는 없지만 분자는 그런 게 있죠. 물, 암모니아 이런 거는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가 있어요.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디제너레이트해서 그래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디제너레이트한 건 뭐냐면 디제너레이트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물을 어떻게 그리지? 물이 H2O인가 O2H인가? H2O, O가 있고 이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이거의 1, 2 이 스테이트랑 이 스테이트랑 구별을 못하죠. 디저너러스가 있어요. 똑같은,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를 익스체인지하는 오퍼레이션. 그게 뭐냐면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오퍼레이션이죠. 그거에 대해서 두 개의 디저너리 스테이트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정사면체 안에 나이트로진 애텀이 있는데 정사면체가 위로 뾰족한 거, 밑으로 뾰족한 거 두 개. 역시 패러티에 대해서 두 개의 가능한 스테이트가 있어서 역시 넌 디제너리트해요.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퍼먼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분자일 때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두 개가 그러면 정확히 디제너리트하냐? 그래서 보면 이거는 분자일 때 그렇고, 그럼 예를 들면 양성자가 프로톤이 일렉트릭 다이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가 있냐? 전하가 분포하지만 양성자가 우리가 포인트 파티클로 생각하지만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전하들의 분포가 적당히 돼 있어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가 있을 수 있냐? 기본적인 상호작용에서. 그렇다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디제너러스가 있냐? 펀더멘털 레벨에서 디제너러스는 없어요. 왜 없냐? 조금 아까 봤던 물 분자나 암모니아도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퍼터베이션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런 퍼터베이션에 의하면 정말로 두 개의 레벨의 에너지가 exactly 같은 스테이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펀더멘탈 레벨에서 보면 디제너레이트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가 없죠. 정말 그런지 사람들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양성자 프로톤의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 측정, 일렉트론의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 측정. 어떻게 측정하지? 뭐 어떤 값보다는 크게 나오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null result라고 해요. null result experiment. 그런 거 계속 하죠. 어떻게 숫자 하나 줄이는데 한 10년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펀더멘탈 레벨에서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먼트가 없어요. 왜냐면 패러티 시메트리가 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디제너릿한 걸로 우리가 알고 딱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는 그러면 H2O나 암모니아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퍼머넌트 일렉트릭 퍼머넌트가 있느냐? 어프록시밋한 그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두 개의 레벨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오케이. 그렇지만 디제너릿 스테이트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스테이트가 디제너릿 스테이트면 그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 사이는 두 개의 디제너리스트한 스테이트라고 하면 프리퀀시 패러티로 보면 A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텐데 하나로만 쓰면 이건 0이지만 혹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패러티 아규먼트에 의해서 psi z psi는 A 스타 B 스타 플러스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다음 같은 게 가능하죠. 이 값은 넌지로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퍼먼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다이퍼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헷갈려 했지만 우리가 결국 얻은 결과는 뭐냐면 First Order Perturbation Theory를 했을 때의 커렉션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커렉션이 0일까? 람다 혹은 2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2의 모든 파워에 대해서 0이 될까? 모르죠. 해봐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0이 되지 않아요. 0이 되는 거는 어떤 양이 0이 되면 퍼스트 오더가 0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는 특별한 이유가 뭐였죠?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0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하이 오더로 가면 패러티 시미트리가 계속 쓸 수 있냐? 안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레벨의 세컨드 오더 커렉션을 보면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지만 그 안에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있었죠. 인터미디엇 스테이트는 다른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퍼스트 오더가 0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0이 되는 거고 그 특별한 이유가 모든 오더에서 다 성립하면 모든 오더에서 0이 되는 거고 그런 이유를 못 찾으면 세컨드 오더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컨드 오더를 계산해 보면 이 1002 이 작업 이거 작업이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 NLM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이거 써야죠. 그죠? 물론 여기서 n은 1이 되면 아니죠. 1이 돼도 되나? 1이 돼도 되죠. 1이 되면 안 되나? 아니어야 되죠. 다음 것이 쓰고 이거면 다 되나? 여기 나와 있는 건 컴플리셋을 써야 되죠. 이건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컴플리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갔을 때 빨리 0으로 가는 함수들을 항상 저걸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하이드로진 애텀의 컴플리셋은 바운드 스테이트 플러스 프리 스테이트 바운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프로톤 하나랑 하이드로진 하나 있는 스테이트 일렉트론 하나 있는 스테이트도 역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서메이션 K 바깥으로 나오는 건 전부 다 프리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쿨럼 인터랙션
프로톤에 의한 쿨럼 인터랙션에 의한 프리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phi k는 플레인 웨이브 z phi 100 이거 다 생각해야 되죠. 물론 k가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메이션 k라는 거는 사실은 인티그레이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쿨럼 포스가 있을 때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그냥 플레인 웨이브가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노테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우리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 계산하려면 미치도록 복잡해요. 그래서 대학원 때 해요. 학부 때는 안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그냥 풀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다시 말하면 바운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밸류가 EN0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다음과 같이 썼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걸 한꺼번에 같이 쓰면 한꺼번에 같이 어떻게 쓰지? 2 모든 에너지 아이겐 밸류 2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2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 그게 네거티브 밸류든 포지티브 밸류든 이렇게 쓰면 포지티브 밸류에서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서메이션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노테이션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썼을 뿐이에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가 그래도 E10는 아니어야 되죠. 아닌 값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게 되면 0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E20, E30부터 쭉 시작해서 쭉 나가는 건데, 제일 이 디퍼런스가 작은 게 뭐죠? E20일 때가 제일 작죠. 그럼 E20일 때가 제일 작으면 요거를 E20로 바꿔주면 처음 것보다 커지죠. 그죠? 왜냐면 원래 거가 있고 분모는 점점 요게 작아지면 이게 점점 커지면 이 디퍼런스는 점점 커져서 이게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컨트리뷰션이 작아지면 이거를 제일 작은 값으로 쓰면 제일 큰 분모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골라서 쓰면 이쪽이 더 커지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나? E10 마이너스 2는 랑 E10 마이너스 E20는 어느 게 더 큰가? 이게 일반적으로 더 크죠? 아니지, 반대지. 이게 일반적으로 더 큰가? 왜냐하면 2라는 거는 E20 이상이죠. 그죠? 그거를 빼니까 여기서 이건 E20보다 E20, E30 하다가 점점 프리 에너지로 가니까 점점 더 큰 걸 빼주는 거죠. 더 큰 걸 빼주는 건 제일 작은 걸 빼주는 것보다 작죠. 언제 이퀄 사인이 성립하냐면 이게 E20일 때 성립하죠. 이거를 역수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헷갈리나? 안 헷갈리죠? 나 잘못 썼나?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맞는데? 이온에서 먼저 이거를 자꾸 더 큰 걸 빼면 더 작아지잖아. 작아지는 거에 역수를, 근데 이게 음수가 되잖아. 헷갈리지? 다시 써봐야지. 그럼 양수인 걸로 쓰면 되지.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죠. 일부러 헷갈리라고 쓴 거예요. 이건 성립하죠.
왜냐하면 2원 제로를 빼면 2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티저로 이상이죠. 그죠? 2원 제로를 빼도 똑같죠. 그럼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는 다음과 같이 성립하죠. 부호를 바꾸면 이게 바꿔지지 않나?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단 원래 이게 있는 게 2, 2, 1이었는데 내가 거꾸로 한 건가? 잘못이죠. 어퍼 바운드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왜 어퍼 바운드를 계산한다고 하냐면 이걸 계속 빼주면 점점 이게 맞는데? 이 원이 그렇죠. 이게 맞죠. 다음 같은 양이 이게 맞죠. 이게 맞아.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쓴 거야?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요걸 쓰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 100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데 이 100는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항상 first order 이게 항상 음수죠. 이게 여기서 이걸 작은 걸 뺐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이 1002는 양수를 바꾸면 그러면 이제 부호를 바꿔 쓸 수 있죠. 이거는 서메이션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서메이션 E phi E 이거부터 먼저 쓸까? phi 100 Z phi E Z phi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2는 이 10가 아닌 거의 서메이션이죠. 근데 이 10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이 10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hi 100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걸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없다고 하는 순간 complete set of states 요게 1이죠. 자, 우리 이 양은 E squared C squared의 expectation value로 들어와요. 우리가 continuum contribution을 대학원 때 가서는 계산하겠지만 우리 이걸 계산하지 않는 대신 어퍼 바운드만 구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210 절대값의 크기의 어퍼 바운드죠. 음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phi 100의 절대값의 제곱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죠. 그러면 z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나 x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나 y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전부 다 같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줘도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3으로 나눈 거의 expectation value랑 같아요. 3분의 r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랑 같죠. 지난 학기에 우리 증명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중에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R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A0 squared, N squared, 2Z squared, 5N 제곱, 1. 책에서 앞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 다 지금부터 다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하이드로진 애텀으로 줄여서 봅시다. 하이드로진 애텀은 C가 1인 경우예요. C가 1인 경우 여기 C가 1, 그 다음에 N은 1, L은 0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3분의 1, 6, 제로, 6, 2. 혹시 이거는 어텀이 넘버 1을 넣었으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죠. 3분의 1이 없고 A0 제곱이죠.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 계산해야 되죠. 밑에 있는 거. E2죠. 여기 E10는 마이너스 1/2 mu C squared,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E2면 N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3 mu C 제곱 알파 제곱이죠. 다 집어넣으면 요양은 저거 역수니까 3 mu C 제곱 알파 제곱분의 8 2 제곱 A 제곱 이게 뭐냐면 다시 쓰면 마이너스 2100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쓰러졌나? H바 오버 뮤 C 알파 뮤 제곱 이상한데? 가만히 있어보자. 나 제대로 썼나? 8분의 3 A0 squared. 나 이걸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미안. A0 squared. 그 다음에 장난을 조금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남는 게 E squared mu C 제곱 알파 제곱이 있죠. E square over H 바 C, H 바 C를 곱하면 E square over H 바 C가 알파니까 mu square mu C squared 알파 H 바 C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H바 양변에서 C를 없애주면 H바 mu C 알파 이게 A0죠. 자, 그래서 뭐냐면 3분의 8 E squared A0의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오케이. 실제로 이거는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어퍼 바운드를 구했지만 실제 요 값은 이그젝트한 값은 4분의 9 E squared A0 3승이에요. 그 4분의 9인데 3분의 8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2.25 2.67 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어퍼 바운드가 굉장히 잘 구한 걸 우리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복잡한 걸 했더니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디제너리트한 경우 n equal 2 in state, first excited state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디제너리 스테이트인데 phi 2, 0, 0, phi 2, 1, 1, phi 2, 1, minus 1 다음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터베이션이 있더라도 LZ는 좋은 퀀텀 넘버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패러티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hi n l m 앞에 상수가 있지만 우리 이거 n은 똑같고 이거 계산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봐야 되는데 LZ가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M과 M'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죠? N과 M'은 같아야 되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는 여기서 요게 패러티가 네거티브 패러티를 가지고 있고, 이 스테이트의 패러티는 마이너스 1의 L승이라 그랬죠. 요건 마이너스 1의 L'승이죠. 이게 뭐냐면 L과 L'이 같으면 0이 되는 양이에요. 패러티 때문에. 0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L과 L'이 달라야죠. 1만큼 달라야 되죠. 다시 말하면 phi 100면 200, 200라는 게 200라는 게 말이 되나? 그렇지. 100. 아, 이게 아니지. 쏘리. 200, 여기 210가 있어야 되죠. 210, 20. 다음과 써야죠. 왜 n이 더 2니까. 그러면 L이 달라야 되죠. 즉 여기서 패러티에 대한 조건을 쓰면 이게 0이 아닌 걸 찾으려면 우리가 매트릭스를 찾아야 돼. 0이 아닌 걸 찾으려면 L이 0이면 이 0인 거 L이 1인 것들 사이에서는 Z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항상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0이 아닌 거는 하나가 0, 다른 건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0, 1이거나 1,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M이 다른 거, M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랬죠. LG는 컨서브가 되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가 200면 다른 건 2, 1, M이랑 같아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것만 넌제로 값을 가지죠.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0이에요. 물론 또 순서를 바꾼 이 두 개를 제외하면 LG가 컨서브가 된다는 거랑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 똑같아야 된다는 거랑 패러티 아규먼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매트릭스 엘리먼트 중에 non-zero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거를 4개니까 디자이너 스테이트가 4개니까 4x4 매트릭스로 써야 되는데 4x4 매트릭스 스테이트의 베이시스를 200 200?
원의 베이시스로 쓰면 굉장히 이상한 베이시스이긴 하지만 다음 같은 베이시스로 우리 H0는 상관할 필요 없다 그랬죠. H0는 EN2, E20로 항상 다 똑같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똑같고 람다 H1, 퍼터베이션에 대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매트릭스 엘리먼트 써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 있는 이 양들은 전부 다 0이에요. 왜냐하면 m 값이 보존되지 않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기 m 값이라 m은 0인데 여기는 1이나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L 값이 같으니까 패러티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다음 같은 게 0이에요. 이 안에서는 이게 0이죠. 그죠? 넌제로 엘리먼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x4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0이고 요거만 0이 아니면 우린 2x2 매트릭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hi 2, 0, 0랑 phi 2, 1, 0 요거에 의한 베이시스 요걸 A라고 하면 A가 뭐였었냐면 요걸 A라고 하면 A 이 양은 A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근데 물론 다음 같은 그래서 뭐냐면 다음 같은 양을 구하는 거는 뭐냐면 다음 같은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기만 하면 돼요. 다음 같은 매트릭스가 뭐냐 그러면 A만 구하면 되죠. First excited state의 스타크 이펙트에서의 First order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는 거는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냐면 지금부터 그걸 계산을 해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계산이에요. 어떻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계산이냐 하면 A는 phi 2, 0, 0 C phi 2, 1, 0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인테그랄 D 3승 R phi 2, 0, 0 200가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책의 앞에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아이겐 펑션들이 나온 거를 보면 레디얼 펑션 2a0 e to the minus r over 2a0 y 00 스타 이게 200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쓴 거죠. 여기다가 Z spherical polar coordinate system에서 R cosine theta 그 다음에 Y210 2A의 0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스퀘어 루트 3분의 A0분의 R e to the minus R over 2A0 Y10 복잡하지만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노멀리제이션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 A0에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 좋으니까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 이게 어떻게 되죠? y10에 비례하는 양이죠. y10에 비례하는 양인데 스퀘어 루트 4파이
y10 리얼 넘버니까 y10 스타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y00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 4 파이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스퀘어 루트 4파이랑 여기 스퀘어 루트 4파이를 캔슬 시키고 여기 스퀘어 루트 3분의 1, 여기 스퀘어 루트 3분의 1, 3분의 1 여기 2 인테그랄 d3승 r d 인테그랄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를 r 제곱 dr d 오메가로 쓰는데 오메가에 대해서 y10 스타랑 y10를 적분하면 1이 되죠. 우리가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테그랄 dr r 제곱 a0 네 r1 r 제곱에 r4승 1-2a0분의 r e to the exponential factor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r over a0 복잡하긴 하지만 썼죠. 그러면 a분의 0분의 r을 dimensionless number x로 치환을 하면 이 a0의 3승분의 1 3분의 2 인테그랄 r이 a0x니까 a0의 4승 5승 a0의 4승이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0부터 무한대까지 dx x의 4승 1-2분의 x e to the minus x 주어지죠. 그럼 이건 8이니까 12a 3승 근데 a 4승 12분의 a0 x 4승 곱하기 e to the minus x를 적분하면 4팩토리얼이죠. 수리물리 시간에 부분 적분하면 돼요. 자, 4팩토리얼. 일반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n 팩토리얼이지 않나? 그죠? 수리물리 시간에 감마 펑션 배웠죠? 이게 감마 n 플러스 1의 데피니션이죠. 그죠? 여기 4팩토리얼이에요, 앞에 있는 건. 정말? 이럴 수가. 이건 x의 5승이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이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x 4승 e to the minus x는 계속 부분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이 될 때까지 계속 부분 적분하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다 0이 되고 0을 집어넣어서 남는 것만 골라내면 다음과 같이 되고 12분의 a0 이 얼마야? 24 빼기 60이죠. 이 얼마인가? 36 마이너스 36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베이시스에서 쓰면 이거 컴플렉스 리얼 넘버니까 마이너스 3 2 a0 마이너스 3 2 a0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짓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양을 다이아고널라이즈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 n1과 알파 i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를 구하는 자세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